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 3월에 설립돼서 1995년 10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해상 운송 및 해상터미널 운영과 임대 사업 등인데요. 100여 척의 선박과 물류시설, 글로벌 항로망을 통한 IT 시스템과 해운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해운사로 2020년 4월 디 얼라이언스 해운동맹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각종 수출입 제품과 원유, 석탄, 철광석 등의 원재료, 특수 화물 등의 국가 전략 물자를 수송하며 다각화된 수송 품목을 통해 특정 산업의 업황 변동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컨테이너 운송 94.9%, 벌크 운송 4.2%, 기타 0.8%로 구성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3조 7,941억 원, 영업이익 7조 3,775억 원, 당기순이익 5조 3,26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52.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196%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컨테이너 시황 강세와 신조선 인도 투입 등으로 매출 및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HMM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장래 사업 경영계획 공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일종의 예고편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래 사업의 경영계획 공시입니다. 회사 장래 계획의 사항, 대규모 투자입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라고 밝혔는데 세부 내용 매우 중요하죠.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선봉량을 120만 TEU로 그리고 벌크 선대의 55척으로 확대하겠다. 두 번째입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서 차세대 연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강화 및 다각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네 번째입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네 가지 방식의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고요. 추진 일정을 7월 14일부터 2027년 7월 14일, 현재로부터 5년간입니다. 전체 예상의 투자 금액은 약 15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친환경 선박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단에 좀 내용을 보면 지금 공정공시상의 앵커님, 우리 내용을 좀 보면 네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컨테이너 선봉량 120만 TEU, 그리고 벌크 선대 55척 확대.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이 내용만 봐서는 좀 잘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장래 사업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디테일한 내용이 없었는데 네. 이게 회사가 이 기관 투자자, IR, 주요 언론사 등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좀 제공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에 관련돼서는 공정공시의 내용은 있지만 이에 부속되는 내용들이 회사의 최근 이 보도자를 통해서 배포가 좀 됐었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뭐냐면 지금 HM에 2026년도까지 15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항목 보면 120만 TEU 벌크 선대 55척 확대인데 이게 뭐냐면 현재 82만 TEU급으로 이 보유하고 있는 이 컨테이너의 선봉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2026년도까지 120만 TEU로 확대. 이 선사에 대한 비중 투자를 좀 늘리겠다는 뜻이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HMM의 경우에는 거의 매출 포지션의 95%가 컨테이너 선에서 발생돼요. 우리가 벌크선이라고 불리는 배는 뚱뚱한 배입니다. 철광석, 시멘트, 곡물 뭐 등등 내서 원부자재를 실는 배를 벌크선이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벌크선사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페노션입니다. 그런데 HMM은 우리가 컨테이너선이라고 보면 우리가 트레일러가 싣고 가는 이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 있죠. 네.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다니는 큰 배를 컨테이너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해상 운송의 이 선사 차이가 좀 있는데 벌크 선사의 비중이 지금 매우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2026년도까지는 뭐 55척으로 확대하겠다. 전체적인 부분에선 90%가량 배 도입을 좀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항을 보면 사업 강화, 다각화를 위한 투자를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회사가 이 해운사의 핵심 역량인 선봉량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선박 시설을 신규로 발주하는 데 4조를 쓰고요.
터미널과 물류 창고를 확보하는데 10조 원을 좀 투자하겠다. 전체적인 비용 안에서는 터미널과 물류 시설에 10조를 투자하는 막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선정량의 도입 부분은 4조 원 가량으로 좀 사용을 하는데 10조 가량을 인프라 개발과 이 터미널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친환경 선박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현재 뭐 이 대체 원료를 이 가스 LPG죠. LNG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도입과 저유 황유로 좀 대체하겠다라고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이 해운사로서의 어떤 도입을 앞으로 좀 같이 추구를 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채팅에서 세나님이 뭐 페노션과 HMM이 같은 업종이라도 차이가 있었네요. 몰랐던 걸 알게 되셨다고 굉장히 뿌듯해 하십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내용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HMM입니다. 자그마치 15조 원이나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금을 해도 끄떡없는 건가요? 그렇죠. 회사는 사실은 해운업이 10년 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 이전 10년 주기를 보면 엄청난 불황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 해운 업체 1위였죠. 한진해운은 역사적으로 좀 사라진 바 있었어요. 네. 시장 점유율 전체 1위였고 우리나라 이 해운 강국을 선도했던 이 기업이 해운 불황기에 이 퇴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상장 폐지 이후에 기업으로 영속한 것도 아니고 아예 청산까지 좀 돌입이 되면서 주요 알짜 계열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수모를 앉은 바가 있었는데 이에 코로나19를 좀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해운사들의 막대한 지역적인 좀 성장이 있었어요. 네. 거의 뭐 코로나19 시국에 그동안 10년간 이 발생됐던 누적 손실을 모두 다 청산했던 쾌거를 좀 안게 되는데 9년간 이어졌던 누적 손실 7조는 한 번에 다 털어버리는 지난해 뭐 어마어마한 실적 좀 거뒀죠. 영업이익이 무려 뭐 7조 3,775억을 좀 거뒀기 때문에 그동안에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던 해운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익성을 좀 더 제고하고 이 물동량에 대비해서 이 투자를 좀 단행한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HMM의 경우에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봐요. 과거에 막대한 이 캐파 증설을 위해서 이 선사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네. 이게 사실상 해상 운임이 너무 소위 말하면 뭐 똥값이 되다 보니까 이 배를 임차해서 도입했던 운영 경비를 갚지 못해서 사실상 기업의 부실화가 좀 가속화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이 사태가 좀 있었고요. 네. 지금의 현재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물동량은 크게 증가하는데 소위 배가 없어서 못 돌리는 상황, 그리고 해상 운임도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면서 코로나19의 특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 점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 HMM의 어떤 원동력이 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해봅니다. 네, 뭐 공시 내용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는 건데요. 앞으로 뭐 HMM이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짚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나가게 될까요? 지금 우선적으로는 이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있죠. 코로나19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치를 좀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전망이 아주 좋았고 2분기까지도 실적 기조가 아주 좋았는데 최근에 변수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모니터링은 몇 종목을 좀 했어요. HMM 종목을 보니까 뭐 3분기, 4분기 관련해서도 뭐 실적 끄떡없다 자꾸 그런 전망을 하는데 네. 제발 좀 지표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좀 판단해야 되는 요소가 있죠. 바로 상하이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매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해운사에 투자를 했다면 이 운임 지수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운임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익성을 좀 크게 제고할 수 있고 반대로 운임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수익성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인데 최근 4주 연속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어요. 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치가 좀 강화되면서 이 물동량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추정치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수주 효과가 좀 톡톡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봤는데 네. 최근에 부분적인 어떤 중국의 어떤 항만들은 이 봉쇄가 아니라 다시 뭐 재개가 됐죠. 자,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운임 단가가 좀 하락하는 어떤 개선점이 좀 됐었고 이어서 하반기부터는 그렇다면 운임 지수 과연 잘 유지할 것인가 하반기의 전망치가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하락 요인은 하반기의 실적의 감소 요인을 즉 상반기에 장사 잘 해놔서 많이 벌어놓은 거 하반기에는 조금 까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영업 손실을 가져오고 그게 아니라 이익의 폭이 점진적으로 너무 크게 가져왔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소 좀 주춤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HMM 주가 어떤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해운주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꼭 체크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감소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손실로 돌아선다는 게 아니라 이익의 폭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면서 다소 주춤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차트를 보면 지금 일봉 주가 기준에서 최고가 48,850원. 7월 6일자 지난해 7월 48,850원을 좀 기록했는데 이게 일봉 주가 최고치는 5만 원대였어요. 5만 1,000원 이후에서도 주가가 고점 이후에 사실상 저점으로 좀 하회하는 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요 구간이었는데, 자, 요 구간과 요 구간인데 확대를 좀 더 해서 보면 회사는 사실상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 좀 하락하는가? 5월 15일 기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소폭 반영을 해주면서 다소 안도감이 좀 든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들은 이런 2분기 실적 예측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빠지는 것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지만 그 요인은 아니죠.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 낙폭 과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 조정의 요인이 크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상하이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4주 연속 감소 요인이 실적의 어떤 감소치 내지는 뭐 어닝 쇼크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닝 쇼크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운업은 당분간 호황기가 맞다. 당분간 이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정점이었던 운임지수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주춤한 성장세를, 즉 현재 어떤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수반한다는 점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 네. 오히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가치, 즉 회사의 외형 가치의 현재 시총 가치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저평가 국면에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 물론 촘촘히 쌓여져 있는 회사의 매물 구간은 좀 상당합니다.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봤습니다. 실적 기조에 대한 우려감, 운임지수 하락에 따른 3분기 실적의 우려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 부분에 대한 주가 반영 효과는 이미 선반영되었던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좀 지우고 볼게요. 전 2만 원에서 자, 요 구간이죠. 15,000원, 15,000원에서 21,500원, 15,000원에서 21,5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주가의 형국에는 사실상 좀 지지 기반을 좀 가져가서 뭐 일봉 최저점이었던 요 구간이죠. 5,000원대, 뭐 만원대 얘기하는 분들 자주 듣고 있는데, 자, 이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옵니다. 시장의 이 외형가치 달라서 코로나19의 특수로 인해서 사실상 회사가 그만큼 성장한 가치 반영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의 형국에서는 바닥권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 부분이라는 점 잘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의 흐름이 다소 지지부진하긴 하지만요. 해운업은 당분간 호황기가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는 15,000원에서 21,5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HMM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CJ ENM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1994년 12월에 설립돼서 1999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지상파 방송 사업과 위성 방송 사업, 방송 채널 사용업 등인데요. 방송 채널 사용업자로서 현재 TVN, 엠넷, OCN, 올리브, XTVN, 투니버스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커머스 사업은 라이브 TV와 T커머스, CJ몰을 운영하고 오프라인 매장 스타일 온에어 등을 통해 다양한 쇼핑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미디어 사업 부문 57.8%, 커머스 사업 33.1%, 영화 공연 사업 2.8%, 음악 사업 6.9%로 구성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5,523억 원, 영업이익 2,968억 원, 당기순이익 2,27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46.7%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미디어 광고 및 콘텐츠 판매 증가와 음악 해외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성장했고 영업의 손익 개선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CJ E&M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중대 좀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회사의 합병까지 결정을 했는데 물론 종속회사의 사항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입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되겠는데 발행회사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KT 스튜디오 진입니다. 회사의 취득 주식수는 116만 주고요. 취득 금액은 999억 원입니다. 즉 1,000억 원이 좀 채 못 미치는데 회사 자기자본의 2.38%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취득 후 소유 주식의 전체 총수는요 9.09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취득의 방법은 현금 취득이고 취득 목적은 채널 및 OTT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 협력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단의 내용상에서는 무회상장 요건에는 해당되는 사항들이 없었다라고 좀 밝혔고 계약사항 하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금일 이사회는 신주 인수 계약과 관련해서 KT 스튜디오 진이와 사업 협력 계약 그리고 KT의 주주간 계약을 승인했다. 계약의 체결 예정일은 7월 15일입니다. 사업의 협력 계약은 CJ E&M과 KT 스튜디오 진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콘텐츠 제작, 유통을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주주간 계약은 CJ E&M 그리고 KT 간의 이 양사 간 계약 조건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출자 주식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갖는다. KT가 다시 사가야 되는 원리인 겁니다. 네. 이행사항이 불이행됐을 경우에 다시금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고요. 투자 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이어서 공시를 좀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공시는 이제 회사 합병 결정인데 자회사의 합병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티빙이 KT 시즌을 흡수 합병한다. 존속회사는 티빙이고 소멸회사는 KT 시즌입니다. 즉 티빙이 KT 시즌을 인수해서 하나의 회사인 티빙으로 변환한다는 뜻이죠. 합병의 목적은요. 티빙과 KT 시즌을 합병을 통해서 OTT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합병 비율은요. 한 주당 1.573주를 교부한다라고 밝혔고요. 합병 비율입니다. 티빙과 KT 시즌은 모두 주권 비상장 법인인데 비상장 법인 간의 합병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외부 감사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합병 비율을 산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합병 신주의 종류화 수는 38만 2천 주고요. 합병 대상의 회사는 KT 시즌입니다. 하단 내용 보도록 할게요.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승인의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화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거에 이 합병을 좀 반대하면 반대에 대한 의사 표시하게 내 주식 사주세요 라고 좀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티빙의 이사회는 티빙과 KT 시즌 합병을 결의했고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 계약 이후에 티빙 이용권의 수급은 티빙 KT인데 KT의 서비스 및 티빙 콘텐츠 서비스를 모두 제휴한다. 주주 간의 계약은 CJ E&M과 KT 스튜디오 진이 간에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한다. 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티빙과 시즌이 합쳐진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티빙은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 OTT 순위 3위를 기록한 플랫폼인데요. 이번에 시즌을 흡수합병하면서 OTT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죠. 우선은 지금 이 CJ E&M이 좀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좀 잠깐 볼 텐데요. 자, 내용을 좀 보면 CJ E&M이 지금 OTT 계열의 사업 부분에 대한 역량, 코로나19의 수혜가 사실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이 언택트 시대에 돌입되면서 사람들이 이 거리두기 제한 조치로 인해서 사실 약속을 잡기도 뭐하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냈던 OTT 컨텐츠 사업이 사실 이 르네상스를 좀 이 도래가 좀 됐었던 부분이었고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제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네. 지난해에도 제가 강조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 초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뭐였냐면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코로나19가 만약 끝난다면
엔더믹으로 전환됐을 때의 가치는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OTT 관점에서 제가 많이 의문을 좀 던진 바 있었어요. 앵커님, 단순하게 우리가 좀 보죠. OTT 사업, 뭐 넷플릭스, 뭐 티빙 다 좋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밀린 뭐 재밌는 것들 다 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 우리 콘텐츠 좀 많이 보시나요? 현저하게 보는 시간이 줄긴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도 넷플릭스를 엄청나게 많이 봤고 업데이트된 거 다 봤는데 요즘은 거의 안 봅니다. 네. 바쁜 것도 이유지만 바쁜 것보다도 사실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역량도 너무 많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택트의 수혜로 작용됐던 컨텐츠가 소위 말하는 이 대박을 치는 이 컨텐츠가 아니면 거의 안 본다는 것이죠. 재탕 삼탕되는 이 드라마들 관련된 것들 우리가 뭐 다시 보게 하는 이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은 킬러 컨텐츠가 좀 부재하다면 OTT의 성장도 제약적일 것이다. 최근에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오징어 게임 이후에 흥행작이 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오징어 게임 2를 기대하면서 다시금 유저의 수, 가입자 수를 유치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CJ ENM의 경우에도 사실상 자체 역량이 컨텐츠를 너무 좋은 것들 많지만 이게 이 시장의 어떤 판도 흐름에서는 이 컨텐츠의 역량이 조금 더 집중되는 흐름이 맞지 이게 시장의 점유율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수익성을 좀 제고하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중요하지 않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티빙은 그래도 오리지널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즌과 통합되면서는 그럼 어떤 점을 더 보완을 해야 국내 최대의 OTT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최대치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은 좀 맞고요. 양사 간의 어떤 장점을 모두 수반해서 국내 제1위의 OTT 회사로 좀 도약되는 부분도 맞는데 관건은 유저의 수를 늘리면서 사실상 수익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많은 가입자 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의 어떤 이 부재를 극복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좀 안게 되는 셈이다. 네. 사람들이 바쁘더라도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컨텐츠의 역량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언택트 시대에서 컨택트 시대로 좀 돌입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 CJ ENM도 2022년도에 어떤 실적 전망치가 다소 좀 주춤하거나 하반기를 기점으로는 다소 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지금 OTT 사업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2021년도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몰에 관련된 어떤 매출 부분. 회사가 이 CJ 오쇼핑을 통해서도 사실상 이 어떤 이 수익의 어떤 극대화를 좀 가져왔었는데 지금 이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은 3분기부터는 오히려 실적의 감소 요인이 사실상 CJ ENM의 하반기 실적 전망치 좀 하회하는 흐름들을 좀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도 뭐 최근에 어떤 주가 목표가들이 좀 하향 조정되는 어떤 수모를 좀 겪은 바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상 관건은 티빙과 KT 지니 간의 어떤 이 사실 합병으로 인한 OTT 계열의 시장 점유율에 주목하는 것은 맞지만 관건은 유저의 수를 극대화시키는 것 플러스 신규적인 수익성을 좀 더 제고하는 명확한 수치가 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부가적인 각 사업 부분의 실적 회복이 좀 관건인데 이러한 요인에서는 사실상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단기 합병 기대감은 좀 반영될 수 있지만 OTT 사업 부분이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기보다는 좀 정체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관건은 가입자 수를 늘려야 하는데요. 콘텐츠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익성 유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보유자분들과 또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10만 1,000원, 1.1% 정도 오늘 합병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좀 보긴 좀 어렵죠. 전체적인 주가 흐름들 보면 지금 19만 원대 있었던 OTT 관련된 이 상승 부각 이슈가 좀 있었고 이후에 커머스 사업 부분의 약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좀 모두 반납한 고점 대비해서 주가의 어떤 하락폭을 좀 보면 지금 사실상 뭐 50% 정도 이상 좀 손실난 구간처럼 좀 보여지죠. 7월 6일 9만 1,000원 신저가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적인 바닥은 9만 1,000원의 지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자, 최근에 일봉 주가의 저점이었던 9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지지해 준다면 여기가 바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관점에서는 9만 원에서
95,000원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관건이 실적을 좀 수반해 줄 것인가 여기서 주가의 업사이드 추가적인 상승력을 가져갈 만한 동력이 있을까 이 부분은 실적이랍니다. 실적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도 비약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주는가가 관건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성장세가 좀 정체가 될 수 있다는 요인은 이게 기대감을 수반한 것보다는 주가가 좀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단기 목표가 관점에서는 뭐 한 10만 1,000원까지는 좀 돌파 가능한 10만 1,000원이죠. 11만 원. 11만 원까지 도달 가능한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관건이 2분기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중요해 보이고 커머스 사업의 어떤 회복 부분이 이 회사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9만 1,000원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가 바닥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1만 원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HMM과 CJ ENM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